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를 찾은 권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류이남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늘 관람할 전시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해방에서 4.19까지 서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관람하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시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는 한국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서울과 서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문학작품을 통해 조명해보는 전시입니다. 전시의 특성상 쭉 이렇게 문학작품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하시기 전에 입구에 있는 리플렛에 있는 맵을 통해서 전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간은 해방기입니다. 네. 와, 선생님, 첫 공간부터 시간을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해방 당시의 감격을 느껴보실 수 있게 당시의 서울 사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한국전쟁이 왜 발발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해방 직후에부터 분단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38도에서라는 이용학 시인의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해방 직후에 난립하는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혼란했던 그런 모습들을 오정환 시인의 병든 서울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슬픔과 고난의 광령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해방기의 모순들이 모여서 폭발하게 된 것이 한국전쟁이고요. 이것이 1950년 6월 25일 발발하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국전쟁기의 작품들을 만나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박안서 선생님의 목마른 계절이라는 작품을 만나실 건데요. 이 작품은 6.25가 발발하고 점령과 수복이 반복되던 서울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선생님, 이 공간도 목마른 계절과 관련된 공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쪽 공간에서 그 목마른 계절 속에 그 적치하의 90일 동안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문구와 관련되는 유물을 소개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9월 28일에 수복이 되고 나서 기쁨도 잠시 그 이후에 바로 또 부역자 처벌이라는 걸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목마른 계절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한국전쟁 이후에 서울의 모습은 폐허만 남아 있었겠네요? 네, 서울 대부분의 곳은 폐허였습니다만 번화한 곳도 남아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있었던 미군 PX입니다. 이곳과 명동을 중심으로 한 배경으로 삶의 열정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담아낸 이야기가 박안서 선생님의 나목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PX 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PX군요? 네. 박안서 선생님이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군 PX 초상화부에 근무하셨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 나목이라는 작품이고요. 이때 특히 그 화가 박수근 선생님과 함께 근무하셨던 그런 일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더욱 유명한 작품입니다. 특히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이 박수근 작가의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같이 보시면 더욱더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한국전쟁 이후의 서울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한국전쟁 직후부터 서울은 빠른 속도로 재건과 복구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그 외국의 원조에 의해서 유지될 정도로 좀 피폐하고 공공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범선의 오발탄이라는 작품인데요. 1950년대에는 이러한 피폐한 모습뿐만 아니라 또 상반된 모습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정비석의 자유부인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작품을 통해서 상류층의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 상반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두 작품을 좀 더 생생하게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당시의 유물을 통해서 두 공간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이야기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뭐 지금과 다를 바 없이 물질 만능주의나 사회 부패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통적 봉건 사회였던 조선에서 불과 반세기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시에 널리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주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남북한 단독 정부 수립 이후부터 이승만 정부에서는 반공 정책의 일환으로서 민주주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자라서 결국은 4.19 혁명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공간이 확 넓어졌네요. 네. 네, 이렇게 플래카드도 보이고 여기가 4.19 혁명과 관련된 공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혁명 당시에는 문학적 수용과 열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시인들의 작품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김수영이나 박두진, 김춘수, 송욱 등의 시인들의 작품을 혁명 당시에 플래카드를 형성한 곳에 담아 네. 당시 서울에 넘쳐났던 함성을 느껴보실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전시를 다 봤는데요. 선생님, 이번 전시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핵심만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전시장 내에 큰 영상 두 편이 있는데요. 한국전쟁을 박안서 선생님의 목마른 계절로, 그리고 4.19 혁명을 오상원의 무명기와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들을 통해서 활자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보다 생생하게 당시의 서울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국전쟁과 4.19 혁명 공간에 각각 조그맣게 마련된 갤러리 공간인데요. 네. 이곳을 통해서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을 통해서도 당시의 시대상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더 느껴보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시가 문학작품을 주요 콘텐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세한 그 역사적 서술 같은 경우에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개별 유물 설명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좀 더 알차게 전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특별전은 11월 1일까지 열립니다. 지난 5월 VR 온라인 전시 개막과 동시에 큐피커 앱을 통해 전시 주요 작품을 김영하 작가의 목소리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그리고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열린 서울은 소설의 주인공이다. 그 시절 서울, 그리고 서울 사람들의 삶을 문학작품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